근데 승도 이제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잡아가고 싶긴 한데. 자, 일단 보자. 빌라하고 아스날하고. 일단 빌라. 야, 지난 경기 때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그죠? 뭐 주중 매치.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또 후반전에 역전을 시키면서 어쨌든 이런 뭐 연승 흐름 또 상당히 좀 좋게 가져가는 중이고, 특히나 이제 뭐 리그 홈에서 지금 5연승 중. 홈에서도 매우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뭐 전력에서 이제 에밀신 출전 유무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긴 한데, 뭐 나머지 필드 자원들은 어쨌든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홈에서 어쨌든 잘 비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수비 상황에서 그리 견고한 편 아니에요. 음, 뭐 지난 경기도 어쨌든 뭐 실점을 또 많이 하긴 했지만, 물론 뭐 그만큼 득점도 하긴 했지만, 수비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고 아찔한 모습들은 있더라. 그리고 아스날. 일단 뭐 아스날 참 뭐 챔스 때 우리가 이제 바이에른 미넨전 뭐 가져가고,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저기 뭐냐, 요번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 승이랑 마인 쪽으로 잡아가면서 어쨌든 아스날이 좀 나름 그래도 정말 뭐 좋은 팀이다 그죠? 우리한테는 좋은 팀인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두 번의 리그 원정기를 생각해 보면, 썬더랜드 그다음 첼시, 이렇게 두 번의, 잠시만. 음. 썬더랜드하고 첼시 요 두 번의 원정길에서 어쨌든 뭐 두 번 연속 무승부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수비 쪽의 결장 문제, 뭐 살리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복귀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던데, 뭐 그게 또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모스케라도 부상당하고 하면서 수비 쪽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듯.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빠듯한 일정들을 치러가면서 아무래도 좀 뭐 지난 경기도 후반전 가니까 확실히 좀 선수들 발도 무거워 보이고, 어, 체력적으로 이게 뭐 다른 어디 가는데, 발도 무거워 보이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이렇게 대항전을 치르면서 주중 일정까지 치렀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4일 만에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회복은 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게 그렇게 또 뭐 유리한 이점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그건 또 빌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도 체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빌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연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 아스날도 그렇게까지 유리한 게임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이겨도 뭐 한 골차 승일 것 같아. 뭐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보는데, 일단 뭐 만약에 이제 이게 9시 반 경기라서 뭐 나는 이제 이 경기를 꼭 가져가고 싶다, 이 경기를 난 무조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응원하는 팀 가져가세요.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오늘 이 수많은 경기들 중에서 저는 이 경기를 굳이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오늘 경기를 굳이 건너뛴다, 그럼 뭐 다음 경기 가면 되죠. 다음 경기 챔스에서 클럽 브리에랑 붙는데 뭐 그 경기 때 가도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굳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음. 자, 본머스하고 첼시하고, 일단 야 본머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야, 이게 이라올라 체제의 이 정말 뭐 장점과 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연승 무패 기간에는 정말 어느 팀을 데리고 와도 잘 막아내거든요. 승점도 잘 지키고 하는데, 이게 무승, 그 다음에 이 무승 기간 때 이기지 못하는 이 연패 기간 때는 정말 어느 팀을 갖다 놔도 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머스 반대만 계속 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머스 최근 5경기 패패 무패패입니다. 예, 상당히 좀 성적이 안 좋고 오늘 경기 또 아담스 같은 경우에도 결장인 상황이고 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공격진들에서 또 복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득점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결과론적으로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첼시 야 지난 이 리즈 원정 야 좀 확실히 경기력이 좀 엉망이었죠. 어 그리고 오늘 경기 어쨌든 원정에서 연전 상황이고 어,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또 대항전 가가지고 챔스에서 또 아탈란타 원정인데 지금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 오늘 경기, 다음 경기까지 해가지고 원정 3연전을 뛰어야 돼요. 원정 3연전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지난 경기를 첼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어 저도 이제 그 경기 때 기억나죠? 첼시 승 쪽으로 갈까 하다가 오버 쪽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뭐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본머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양 팀 다 본머스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지금 뭐 기대치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어 뭐 승패 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나마 첼시가 그래도 뭐 발모도 복귀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득점력으로 따져본다면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이 길고 긴 이 무승 상황을 깨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직전에 첼시가 그렇게 리즈 원정에서 그렇게 고전을 하고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본머스가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 12월 말에 저기 뭐냐 리그 19라운드 또 만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기선제압은 좀 해놔야 될 듯.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보겠습니다. 보머스의 득점도 첼시의 득점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에버튼하고 노팅엄하고 일단 뭐 경기력 자체가 둘 다 꾸준하지 못해요. 지금 한 경기 잘 해서 가져왔다가 또 그 다음 경기 부러지는 경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둘 다 어느 팀 하나 신뢰할 부분이 없다. 뭐 단순히 이제 전력치로 따진다면은 지금 당장에 이제 뭐 결장자가 좀 더 적은 에버튼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어쨌든 감독의 전술상 그렇게 또 승기를 확실하게 잡아오는 감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를 또 에버튼 승 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갈 경기는 아닌 듯. 이 경기 무승부 쪽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티하고 선더랜드하고 일단 시티 야 뭐 지난 그 전에 이제 리즈 경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직전에 이제 풀럼전도 그렇고 야 이게 지금 후반전에 실점이 계속 나온다 그죠? 이 전반전에 승기를 잡았다가 후반전에 그렇게 또 내리 실점들을 하면서 확실히 좀 불안한 상황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더랜드 워낙 일단은 원정에서 원정뿐만 아니라 홈도 그렇고 워낙 좀 실점이 적은 팀이라서 오늘 경기 어쨌든 전반전부터 확실히 좀 틀어막는 경기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티도 물론 지금 시티가 전반 기준 득점력이 매우 좋은 부분이지만 또 후반전에 실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이제 시티가 전반에 오늘 경기 득점을 그렇게 막 잘 때려 넣는 게 아니라면 썬더랜드가 어쨌든 지금 실점이 워낙 좀 적은 팀이라서 잘 막아내는 경기를 해준다면 또 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경기 챔스에서 레알 원정 가야 되거든.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뭐 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후반 한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또 템포가 높여지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야이 4대5 게임 한번 하고 그다음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이제 리버풀 원정 가가지고 어쨌든 뭐 추가 시간까지 그렇게 길게 받아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좀 고전을 했던 양 팀이라서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는 그렇게까지 템포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시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다음 경기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해놔야 되겠고 그리고 썬더랜드가 어쨌든
원정에서만큼은 조금 지공 플레이를 하고 지키는 플레이를 할 거라서 썬더랜드가 굳이 이 경기에서 먼저 원정에서 막 템포를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쪽 보겠습니다. 언더 쪽. 첼시 승보다 오버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건가요? 뭐 훨씬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요. 예, 그냥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자, 뉴캐슬하고 벌리. 일단 뉴캐슬. 야, 직전에 이제 토트넘전 때 좀 아쉬웠죠, 그죠? 우리가 또 새벽에 제가 또 방송을 키고 시청자분들하고 또 같이 봤었는데 어쨌든 뭐 추가 시간에 그렇게 또 실점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전력에서도 뉴캐슬 같은 경우에 전방적으로도 돌렸을 자원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홈에서만큼은 어쨌든 뉴캐슬이 득점만큼은 좀 꾸준히 넣는 편이라서 뭐 오늘 경기 뭐 득점 가능성 상당히 높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벌리가 또 워낙 이제 EPL 팀들 중에서 실점이 많다 보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난번에 그 지난 주말이었죠. 브렌트포드 원정 갔을 때도 어쨌든 그렇게 또 세 골을 먹히면서 실점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어, 당연히 이 뉴캐슬의 뭐 멀티 득점 이상은 당연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야 이게 지금 벌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원정에서 7게임 치러서 7게임 전 경기 오버거든요. 7게임 전부 다 오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최근 원정 6경기 최근 원정 6경기에서 어쨌든 득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빌라 상대가 이제 빌라도 있었고 맨시티도 있었고 뭐 지난 이제 브렌트포드전도 어쨌든 원정 가가지고 한 골을 넣기도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다 득점을 해내다 보니 오늘 경기도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어 오버를 만들어내는 그 주된 팀은 뉴캐슬일 거예요, 그죠? 뭐 최소 뉴캐슬이 2골은 넣어줘야 오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뭐 홈 경기였지만 토트넘한테 그렇게 아쉽게 또 2골을 먹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또 이제 레버 원정 가야 되거든, 챔스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후반전에 어느 정도 뭐 밀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승기를 잡고 있다가도 밀리는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것저것 조금 감안했을 때 오버 쪽이 낫지 않겠나 싶네요. 오버 쪽이 어쨌든 실점의 가능성도 그렇게 그 경기 때도 얘기했었죠. 그 저기 뭐냐 우리 그 뉴캐슬하고 토트넘 경기 볼 때도 뉴캐슬이 올 시즌에 극장먹을 몇 경기 당했냐 극장먹 몇 골 당했는지 우리가 그때 파악했잖아. 그때 토트넘전 때도 극장먹 당했죠. 그 다음에 브렌트전 이건 원정이긴 합니다. 근데 브렌트전에도 후반 95분에 먹혔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웨스트햄 상대로 97분에 먹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스날 상대로도 96분에 먹힌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리버풀 상대로도 추가 시간 90분 플러스 추가 시간 10분 해가지고 100분에 먹힌 적이 있고 어쨌든 이 후반 들어가가지고 뉴캐슬이 실점이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이 경기 저도 당연히 뉴캐슬 승과 마헨 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 상황이라서 어쨌든 뉴캐슬 승과 마헨 물론 3대1 스코어 나와주면 뭐 제일 베스트 그죠? 브렌트포드전처럼 3대1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어쨌든 뉴캐슬 승과 마헨 오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래도 뭐 가장 우선돼야 될 거는 오버가 아닌가 싶네요. 자, 토트넘하고 브렌트포드
아, 이 경기 어렵네요. 막상 이제 토트넘 뭐 최근에 이제 경기력 생각하면 와 진짜 그 뉴캐슬전 때 전반에 전반 유효 0이지 않았나? 전반 유효 0일 걸. 어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못 때렸습니다. 그만큼 좀 어 경기력이 좀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처참하다. 그리고 이제 막상 어 그 경기에서 뉴캐슬전 때 두 골을 넣긴 했지만 어쨌든 로메로 뚝배기 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루꾸 오버헤드킥 하나 들어가가지고 넣은 것도 있었긴 한데 어쨌든 토트넘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주중 일정과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지금 계속 경기 뛰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막상 토트넘 쪽을 찍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브렌트가 워낙 이제 원정에서 되도 안 한 실점들을 좀 해가는 팀이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패배도 너무 많고 실점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팀이라서 여기도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모르겠다. 뭐 일단 어, 토트넘 득점도 이 브렌트 득점도 뭐 가능하다 생각하면 뭐 오버 쪽이 그냥 이제 뭐 승패 언오버 중에서 그나마 가져갈 만한 뭐 선택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나는 이제 어쨌든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못 믿겠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못 믿겠고 둘 다 썩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 경기는 조금 배제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음. 그래도 만약에 뭐 굳이 이 경기를 잡아가겠다 하시면 오버 쪽은 나은데 어,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리즈하고 리버풀하고 자, 일단 리즈 지난 첼시전 잘했죠. 어쨌든 어 일단 전체적으로 뭐 첼시 상대로 뭐 그렇게 뭐 기죽는 경기도 아니었고 그죠? 압박도 되게 잘했고 그러면서 뭐 득점도 잘 만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좋아요. 응, 좋아. 그리고 지금 또 홈 연전이라는 연전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하겠고 대신에 이제 그 전력에서 어 칼버트 레인 출전이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 어쨌든 전방 자원들에 대한 그런 조금 음, 불확실성 출전 유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뭐 홈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결국에는 이제 뭐 끌려가는 경기 하다가 또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만들어냈고 확실히 경기력만 생각했을 때는 뭐 리즈 이프렌 요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리즈 이프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팀의 상성이란 게 있잖아. 음, 그리고 리즈 이프렌 배당도 너무 쓰레기이기도 하고 팀의 상성 생각하면 또 리버풀이 어쨌든 리즈 상대로는 뭐 이 득점 자체를 메이드를 잘 시키는 편이다 보니까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오버 쪽 나을 것 같은데 어, 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보니까 되게 막 이 그냥 뭐 속도전에서도 나름 템포를 잘 이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음 특히나 되게 좀 매력적이었던 건 어쨌든 사이드 쪽 공략을 되게 좀 잘 하더라. 그래서 어 뭐 리버풀 상대로도 어느 정도 뭐 만약에 지난 경기도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잖아요. 세트피스 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리즈가 또 홈 연전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열어둔다면은 뭐 리버풀도 어쨌든 상대 전적상 뭐 리즈한테는 골을 좀 잘 박는 편이라서 그런 것 생각하면 오버 쪽이 나을 것 같다. 오버 쪽.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생각보다 EPL 경기들이 좀 어렵습니다. 음, 막상 이제 정말 뭐 한 골짜기 게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EPL이 주중 일정을 치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말 주중에 이어진 그 경기력들을 생각하면 막상 이제 또 잡아가기가 부담스럽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EPL 같은 경우에는 어렵긴 한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리그 내에서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또 없기 때문에 EPL 안에서 어쨌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를 선정해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낭트하고 랑스하고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자, 랑트하고 랑스하고 일단 랑스 야 뭐 어쨌든 뭐 지금 리그왕 팀들 내에서 뭐 가장 경기력도 괜찮고 어쨌든 뭐 득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최근 폼만 따져봤을 때는 뭐 랑스는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뭐 수비 쪽에 결장도 있다는 점. 뭐 그리고 이제 랑트가 랑스한테만큼은 어쨌든 상대 전적상 조금 잘 비비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브레스트 승, 릴 승. 어쨌든 지금 뭐 리그왕이 지금 홈팀들이 어제 다 이겼잖아요. 원정팀들이 아예 득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었기 때문에 어 나는 이 경기 섣불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랑스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지금 이 경기 랑스 승 찍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면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 5대 축구 중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리그왕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랑스승 오늘 뭐 그러니까 유리해 보이긴 해요. 당연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뭐 정말 그냥 어제 결과들만 봤을 때 홈팀들이 이렇게 잡아가는 분위기라면 뭐 쉽지 않을 수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랑스가 이겨봐야 햄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는 햄무 쪽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랑스가 워낙 득점 메이드가 최근에 좀 잘 되는 편이라서 뭐 득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거는 같은데 자 툴루즈하고 스트라스부르하고 나 툴루즈 지금 뭐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툴루즈도. 근데 어쨌든 뭐 득점 정도의 메이드는 계속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매 경기마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어쨌든 뭐 극장골로 무승부를 또 거둬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툴루즈가 이 득점 정도가 뭐 득점은 계속 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툴루즈 성적과 스트라스 어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 고려했을 때 이 경기 툴루즈가 정배받는 게 맞나?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라스가 역배네, 프랭 개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툴루즈가 정배를 받는 게 맞아요? 난 아니라 생각하거든. 음. 그냥 뭐 2점대 초반이 되더라도 난 스트라스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는 게 난 맞다 생각하거든. 근데 어쨌든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배당이 이상한 경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아타라도 그렇고 뭐 전방 에메가도 그렇고 빠지는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스트라스는 지금 워낙 돌렸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야 이게 모르겠다. 툴루즈가 정배를 받는 어 게임이 맞는지. 그래서 나는 차라리 뭐 본다면 그냥 뭐 스트레스의 득점도 툴루즈의 득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보겠습니다.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 햄무의 뭐 무승부나 햄무 쪽 그쪽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툴루즈도 득점의 가능성은 툴루즈도 이 수비 쪽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이 조금 더 전력에서 나은 팀이기도 하고 어쨌든 홈발을 받는 거 생각하면은 툴루즈 득점, 스트레스 득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버 쪽 볼게요.
그리고 파리하고 스타드렌. 야, 이거 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낫겠노? 일단 파리한테는 올해가 참 좀 의미가 있는 시즌이 있는 해였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의 챔스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연도로 따지면 올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파리가 일정상 여러분들 지금 일정상 이 경기가 올해 이 경기가 올해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챔스 빌바오 원정 가고 그 다음 경기가 리그 메스 원정 가야 되고요. 그 다음 경기가 쿠프 드 프랑스. 쿠프 드 프랑스 뭐 어쨌든 잡팀이랑 원정을 가요. 그리고 나서 홈으로 돌아오는 게 26년 1월입니다. 1월 5일. 그래서 파리가 어쨌든 올 시즌 홈을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이 경기거든. 그래서 뭐 얼마만큼 좀 뭐 동기부여를 가지고 뛰어줄지는 뭐 조금 저도 의문이긴 한데 렌. 그리고 또 파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측면 자원들에 대한 결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공격진들이 지금 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문제가 뭐 딱히 없죠. 전력에서 어쨌든 돌렸을 자원들도 낭창낭창하게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득점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 연승 흐름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는 이 경기 뭐 어쨌든 3.5긴 한데 파리도 의미가 있는 매치기도 하고 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파리가 수비진 쪽에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렌의 득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 그래서 3.5긴 한데 오버 역배 한번 찔러 볼만할 듯. 찔러 볼만할 듯. 어쨌든 렌이 지금 이렇게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렌도 어쨌든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슈투트하고 미넨하고 슈투트도 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흔들리는 경기력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슈투트도 그때 챔스 갔다 오고 나서 지난 주말이었죠. 그 함부르크 원정이었나? 지금 그 경기 제가 또 언더 갔었잖아요. 어쨌든 뭐 기복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홈이긴 하지만 크게 막 유리하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어쨌든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주중 일정도 있긴 했지만 둘 다의 주중 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꾸준하게 득점 만들어내고 이기는 경기들 해온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뭐 미넨 승 정도는 무난하게 가져가도 될 듯. 그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파리 경기 이제 3.5 오버 역배 한번 노려보자, 찔러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랑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볼프스. 지난 그 프랑크푸르트 원정 가가지고 어쨌든 프렌의 언더 그죠? 우리도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양 팀 다 성적이 워낙 좀 좋지 않고 어쨌든 순위권적으로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 다 승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주중 매치가 없었던 두 팀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승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체력적으로도 회복이 된 상황에서 빠른 템포로 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경기마다 지금 득점은 해가고 있거든. 그리고 볼프스가 지금 전력에서 어쨌든 이게
딱 쓸 수 있는 자원들 내에서만 써야 되고 이 서브 자원들이 부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요 안에서 승부를 보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니온도 지금 보면은 성적이 뭐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래도 경기마다 득점을 좀 해나가는 편이야. 저기 뭐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중 매치가 있었지. 주중 매치가 있었지. 그래서 어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볼프스가 지금 어쨌든 뭐 홈에서 승점을 먹기 에는 확실히 좀 조건은 좋다. 조건은 좋은 편인데 어쨌든 뭐 우니온 베를린도 뭐 득점 자체는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뭐 서로 어쨌든 공략하기엔 좋은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감독 어쨌든 지금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가 승리가 없는 부분인데 홈에서 첫 승을 좀 노려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상대전적 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얘네 둘 상대전적 생각하면 이거 오버 찍는 거 미친 짓이거든. 얘네 둘이 붙으면 개언더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오버 찍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맞아.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파리 3.5 오버보다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둘이 맞대결해서 그렇게 언더가 많은데 이걸 이 언오버를 동배를 줬다. 음. 이걸 언오버를 동배를 줬다. 어느 정도 오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양 팀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그렇지 진짜 최근에 득점 정도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양 팀 다 전력도 지금 둘 다 지금 풀이 아니야. 그래서 실수도 많이 나오지 싶고 뭐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도 많이 나오지 싶고 한데 그래도 득점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배당이 좋다 보니 아까 그냥 파리 오버 역배랑 뭐 같이 묶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언오버 3경기를 묶어놓은 박스가 있거든. 근데 이제 3개 다 배당이 좋아.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배 이상 되는 거 그냥 뭐 재미삼아 하나 찔러보는요. 그렇지. 그냥 소액 고배당용으로 하나 찔러보는 거 아시겠죠? 그냥 찔러보기용. 됐지? 양득 베이스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웃국하고 레버쿠젠. 야, 이게 보세요.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바그너 지금 해임시키고 어쨌든 성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임시감독도 앉혀놓은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성적도 그렇고 득점력도 그렇고 지금 득점력도 분데스 최하위권이거든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아웃국이 유리한 이게 엄청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자 근데 레버가 최근에 이제 뭐 도르트문트랑 그렇게 연전을 치르고 뭐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득점력 부분도 그렇고 그 두 경기를 치르기 전에도 어쨌든 득점력에 있어서는 계속 좋았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레버쿠젠이 뭐 암만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 정도 배당은 좀 많이 높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양 팀의 최근 그런 성적들만 베이스로 배당을 깔았을 때는 나는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1.4대 1.45대로 생각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높습니다. 음. 밸류 대비 높나요? 밸류적으로 따졌을 땐 찔러볼만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자, 어쨌든 지금 아웃국은 지금 기존의 감독 해임시키고 이제 새 감독 앉혀놓은 상황이고, 물론 이게 임시 감독이긴 합니다. 근데 봐봐, 레버. 어 이제 얘네는 이제 대항전 병행하지.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돌문이랑 붙었지. 주중에 또 돌문이랑 붙었지. 음. 그 다음에 오늘 또 원정이지. 그리고 다음 주 챔스 뉴캐슬이랑 또 붙어야 돼요. 일정 자체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어쨌든 일정에서 뭔가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 아웃국 그래 최근에 어쨌든 못하긴 하지만 주중 매치도 없었고 체력적으로 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레버쿠젠이라는 팀을 괴롭히기에는 되게 상황 자체는 되게 괜찮거든. 그리고 이제 레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근래 이제 레버쿠젠의 리그 성적들을 보면은 전반전에 득점도 실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전력 대 전력 상황만 생각한다면은 레버쿠젠 승도 땡기긴 하는데 어쨌든 아웃국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건 뭐 아웃국이 많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또 다음 또 챔스 일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 후반전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이 괜찮아 보이네요. 오버 쪽이. 오버 쪽 보겠습니다. 자, 하이덴하임하고 프라이하고 뭐 하이덴하임은 뭐 지금 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뭐 나머지 잘 치러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덴하임도 워낙 이게 또 성적이 또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프라이 승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딱히 가고 싶진 않네. 내가 올 시즌에 프라이를 그렇게 신뢰를 안 해서 그런가. 자, 쾰른하고 장크트. 야, 이 경기 나는 좀 갈만하다 생각되거든. 음, 갈만하다 생각되는 게, 일단은 쾰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 일정을 안 치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억나죠? 저기 뭐고? 그 맹그리하고 장크트 기억나지? 족 같은 거. 맹그리하고 장크트. 근데 이제 그 경기 이제 맹그리가 어쨌든 뭐 되게 루즈한 게임을 했었고 맹그리가 오히려 조금 더 들어눕는 좀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를 조금 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장크트가 지금 그래 뭐 주중에 뭐 포칼에서 한번 이겼다. 그래 뭐 잘했다. 잘했는데 지금 얘네는 직전 경기에서 그래 폼을 조금 올려놨다고는 치지만 얘네는 지금 포칼보다 리그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얘네들 지금 리그에서 완전히 그 꼴찌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승점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지금 마인츠가 승점 6점이고 얘네가 7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야. 음. 근데 어쨌든 뭐 장크트 주중에 폼 좀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뭐 승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늘 경기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쾰른 여러분들 그 쾰른 올 시즌에 홈에서 이 득점력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득점 평균이 2점 몇 정도는 되거든요. 어쨌든 득점 자체는 메이드가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성적이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좀 안 따라줘서 그렇긴 한데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팀 만나가지고 좀 고전한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득점에 대한 메이드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쾰른 이 경기 템포 자체가 상당히 빨라요. 내가 말했잖아 이 전형적인 이 분데스리가 경기하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템포를 쾰른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 템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장커트 같은 경우에 주중 일정을 치렀잖아.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홈에서 얘네들은 지금 체력 풀로 충전돼 있는 상황에서 쾰른이 확실히 좀 몰아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둘 맞대결 성적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과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득점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기도 했었고 그래서 쾰른 승이랑 오버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쾰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를 어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들을 조금 깨려면 어 이겨주는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쾰른 승이랑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프랑크하고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예. 물론 이제 양 팀 다 주포들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언더 쪽이 낫지 않나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주포들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예. 언더 쪽이 조금 더 쉬워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지금의 프랑크 경기력과 원정 일정 그 다음에 보세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대항전이 없잖아요. 근데 프랑크는 다음 주 또 챔스를 가야 돼. 어. 근데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주포 빠지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돌렸을 자원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랍치 올 시즌 홈 성적이 워낙 좋은 부분이라서 야, 지금 프랑크가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지금 쓰레기인 상황에서 어떻냐면은 그때 챔스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5분 만에 3골 먹히고 완전히 그냥 두드려 맞고 리그 와가지고 홈에서 그 분위기 안 좋은 개연패하고 있는 볼프스마저도 못 잡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프랑크가 봐봐 지금의 경기력과 오늘의 원정길 그다음 다음 경기 일정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난 프랑크가 유리해 보이는 점이 전혀 없어요. 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언더보다 오히려 랍치승이 더 나아 보이는. 예. 물론 그러면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치히 승이 뭐 좋아 보이는데 언더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언더도 좋아 보여요. 예. 언더도 좋아 보인다. 음. 언더도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랍치승도 좋아 보인다. 예.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수하고 피오. 또 홈에서만큼은 또 프랑크푸르트를 되게 잘 잡는 편이기도 해요. 잘 잡는 편이기도 하고. 아, 오늘 경기들이 뭔가 다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4님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시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어, 이게 팀마다 결장자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어, 결장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치렀던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조금 분명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이 겨울 시즌이 좀 쉽지 않긴 해요. 음, 겨울 시즌이 좀 쉽지 않긴 합니다. 맞아요. 일정도 빡세고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뭔가 득점을 잘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강팀들도 뭐 이 시기쯤 오면은 한 번씩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 사수하고 피오하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어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둘 다 뭐 경기력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 M, M, 그냥, 무슨 볼게요. 그냥 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첫 승 언제 하노? 야, 지금 첫 승 못한 팀 어디 있지? 지금, 피오렌티나, 헬라스 베로나, 울버햄튼. 음, 맞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아, 마인츠는 첫 승 했잖아. 마인츠는 첫 승 있잖아. 그, 어디였더라? 아웃국한테 이겼지 않았나?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고, 그, 아웃국 원정 가가지고 이겼을걸. 자, 인테르하고, 코모하고, 일단, 약간, 여러분들 좀, 제가 이제, 인테르는 마음이 떴다 보니까 약간 어떠냐면요. 이제 인테르는 마음이 떴다 보니까 솔직히 객관적인 분석이 안 돼요. 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경기는 저는 객관적인 분석이 좀 안 된다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인테르를 좋아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나는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은 되고 뭐 물론 이제 인테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때 그 저기 뭐냐 AC 밀란한테도 또 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코모가 워낙 이제 또 올 시즌에 또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지금 코모가 올 시즌 코모 올 시즌 지금 단 1패밖에 없거든. 뭔가 그런 뭐 응집력도 되게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인터밀란 승은 조금 못 가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또 이제 인테르가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이랑 붙거든 챔스에서 아무래도 뭐 음,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요 경기는 인테르 승보다는 뭐 코모 이프렌이 낫겠다. 코모가 그래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잘 지킬 것 같고 어쨌든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다음 뭐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을 주지는 못할 듯. 음. 코모 지금 몇 등이지? 코모 되게 순위 높을 걸. 5위네요, 5위. 그리고 헬라스하고 아탈란타. 야, 최근에 이제 아탈란타로 우리가 좀 재미를 잘 봤다, 그죠? 아탈란타 그때 이제 음, 챔스 때도 어쨌든 먹었고, 그 다음에 리그 와가지고도 먹었고, 그죠?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주중에 컵은 내가 안 갔지만, 뭐 컵에서도 되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그죠? 그래서 뭐 아탈란타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경기력도 되게 괜찮은 부분이고 확실히 지금 아탈란타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값어치는 있다.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저는 오늘 경기는 좀 지켜보고 싶네요. 음, 저는 오늘 경기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배당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단순히 배당에 대한 이 지표를 떠나서요. 예.
어, 물론 이게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봐온 그런 이 뭐라 해야 되죠? 봐온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봐온 것들이 있다 보니 좀 그냥 이제 내 나름 좀 이게 잡아가기 좀 불편해서 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어, 이게 그 제가 말했지만 이제 감독의 성향이 홈에서는 되게 공격적이고 원정에서는 어쨌든 지공 플레이도 많이 하고 좀 수비적으로 하거든요. 요 감독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팀들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감독의 부임하고 첫 번째 경기가 나폴리 원정이었거든. 나폴리 원정 가가지고 3대1로 깨지고 그 다음에 챔스 가가지고 3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리그 돌아와서 2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 컵에서 4대0으로 이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맞아. 근데 이제 마침 또 오늘 다시 리그 원정길이다 보니까 나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마저도 아탈란타가 헬라스를 상대로 잡아낸다? 그러면은 아탈란타는 그냥 한동안 좀 믿고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리그 기준 원정에서 어쨌든 잠그는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영승팀 헬라스라서 야 이거 못 먹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차라리 가고 싶으면 난 언더를 추천할게요. 언더를. 예, 가고 싶으면 아시겠죠? 왜냐면 어, 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주에 대항전을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분도 아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 영승팀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 아탈란타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은 것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차라리 갈 것 같으면 저는 언더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뭐 라리가는 뭐 비아승, 소시에다드, 프렌, 그다음에 베티스 오버, 그다음 뭐 빌바오, 무나헬 뭐 이렇게 봅시다. 아탈 솔직히 지금 리그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베로나라도 잡겠다 마인드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겠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 그 원정에서의 신뢰도는 한 번 더 지켜보겠단 마인드. 어. 원정 그러니까 원정길에서 경기력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단 마인드. 어. 예, 방송 끝나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어렵죠 오늘.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고르자. 나는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나는 마음에 드는 경기들이 있거든. 음, 있거든. 약간 어떻냐면 다른 경기들보다는 이 경기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다른 경기들보다는 이 경기를 가져가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확실히 70%, 65%, 70% 가까이 그래도 좀 윤곽이 보이는 경기들이니까. 근데 이게 승패냐 어느 번냐 여기서 난 되게 헷갈려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헷갈린다. 여기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